자, 안녕하세요. 우리 7강에서는 이제 기저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겁을 좀 드리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저를 바꿀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호를 좀 약간 일반적인 기호랑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호를 잘 익혀두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기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하죠. 좌표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예요. 자, n차원 선형공간, 사실은 무한차원 선형공간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유한차원만 생각을 할 거예요. 유한차원 선형공간 V에 기저가 주어져 있어요. 자, 기저이기 때문에 우리 V의 모든 원소들은 저 기저의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A1배의 V1, A2배의 V2에서 AN배의 VN 이렇게 만든 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A1, A2, AN까지 순서상으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 기저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V1부터 VN까지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다. 이제 뭐만 쓰면 된다? 개수만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 개수만 써가지고 요 표현을 나타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저 S에 관한 좌표라고 쓰겠어요. 표현이 유일하기 때문에 좌표는 유일하게 하나고요. 자, 이제 기저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요 좌표에다가 무엇을 기저로 썼다? S를 기저로 썼다라는 것을 추가해 쓰겠어요. 자, 요게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호예요. 요 기호를 쓰는 교재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교재가 있는데, 대부분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가 아닌 걸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재에서는 요 기호를 보통 생략하고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혼동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일단 저는 수업 시간에 요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은 저 기호를 안 쓴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연습장에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쓰고요. 답안지 쓸 때만 안 쓰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호를 일단 익혀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익혀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계산이 딱딱 떨어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어려워한다고 그랬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호를 안 쓰면 막 헷갈려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 기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따라올 때, 계산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거니까 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기저를 이용해서 좌표를 쓰겠다. 자, 예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좌표를 썼어요. R3의 벡터. 자, 1, 0, 0. 이 좌표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좌표예요?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예요. 그동안 우리가 RN의 원소 A1, A2, AN이라고 순서상을 썼다는 것은 A1배 2원 더하기, A2배 2 더하기부터 어디까지? AN배 2N까지. 표준 기저의 1차 결합으로 쓴 것이고요. 이걸 우리 표준 좌표라고 부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표준 좌표만을 사용해서 수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좌표를 꼭 표준 좌표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 자, 기저를 다른 거로 바꾸는 것이 편리할 때가 생겨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합시다. 여러분들이 표준 기저를 가지고 쓰는 것이 익숙할 뿐이에요. 익숙한 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편리한 기저를 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걸 떠납시다. 우리는 익숙한 걸 떠나서 편리한 걸 찾아갈 거예요. 자, 이제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왜 우리 표준 기저를 쓰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기저를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형대수학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저를 바꿔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기저를 왜 바꿔요? 새로운 기저가 편리하면 새로운 기저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썼던 표준 기저를 쓸 거고요. 자, 일단 우리 한 가지 약속합시다. RN이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기저가 없는 상태에서 좌표를 써야 되죠. 그래서 RN에 제일 처음 사용하는 좌표는 우리 무엇이다? 표준좌표다 라고 약속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저는 좌표라고 부르는 걸 좌표 벡터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어요. 굳이 벡터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벡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좌표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쓰도록 하겠어요. 실제로 좌표를 봅시다. 자, R2에 기저를 주겠어요. V1, V2. 아까 6강 연습 문제 6번에 썼던 그 기저죠. 자, 이거는 우리 저 V1, V2는 R2의 기저가 돼요. 자, 그렇다면 V1이란 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봅시다. V1은 표준 기저로 쓰면 2원 더하기 2투예요. 1배의 2원 더하기 1배의 2투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라고 썼던 거예요? 1,1이라고 썼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던 표준 좌표고요. 무엇을 기저로 사용한 거예요? 표준 기저를 좌표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1배의 2원 더하기 1배의 2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저를 바꾸겠어요. 기저를 B로 바꿀 거예요. 기저로 B로 바꾸면 V1은 1배의 V1 더하기 0배의 V2로밖에 쓸 수 없어요. 왜? 기저기 때문에 표현이 유일해요. 내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다음 표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저 B에 관한 좌표를 쓰면 뭐가 돼요? 1,0이 되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건 무엇을 좌표로 썼다? 기저 B에 대한 좌표를 썼다. 무슨 뜻이에요? 1,0의 B라고 하는 것은 1배의 V1 더하기 0배의 V2다. 그래서 V1이 된다. 자, 이제 왜 제가 이거 첨자를 사용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헷갈려요. 1,1과 1,0이 똑같다가 돼버려요. 서로 다른 게 같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지죠. 혼동할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저로 썼는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1,0은 무엇을 기저로 쓴 것이다? B를 기저로 쓴 것이다. 자, 이걸 첨자를 안 쓰게 되면 여기다 반대 말로 붙여 써줘야 돼요. 문맥을 보고서 이게 무엇을 기저로 썼구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첨자를 써주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B를 기저로 썼구나. 명확해지죠. 그래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기호를 도입을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첨자를 안 썼죠? 첨자를 안 쓸 때는 우리 표준 기저의 경우는 첨자를 가끔 생략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표준 기저를 S라고 썼다면 여기 S라고 써주는 것도 확실한 거고요. 일단은 이거 갑시다. 일단 요 기호에서는 아무것도 안 썼으면 표준 기저, 표준 좌표고요. 자, 기저를 표시해주면 B 기저를 좌표를 쓴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2원이라고 하는 표준 기저는 자, 이제 표준 좌표로 쓰게 되면 뭐죠? 1배의 2원 더하기 0배의 2투니까 1,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0을 표준 기저 2원이라고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기저 B로 쓴다면 2배의 V1 빼기 1배의 V2죠. 그렇죠? 우리 요거 2배 해준 다음에 요거 빼주면 1, 0이 만들어져 표준 기저에서. 따라서 우리 기저 B에 대해서는 2,-1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우리 2,3이라고 하는 표준 좌표의 벡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2배의 2원 더하기 3배의 2투다. 자, 그런데 이거는 1배의 V, 1이 빠졌군요. 여기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어요. 여기 1배의 V1 더하기 1배의 V2니까 1,1이다. 이게 기저 B에 관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를 바꾸면 좌표가 바뀌죠. 자, 여러분들 이 좌표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좌표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저 S에서는 V1은 11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 기저에서는 11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저 B에서 뭐라고 부를 거예요? 10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저가 바뀌면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좌표가 다르다? 자, 이제 이 두 개가 달라요. 이 두 개가 다르니까 다른 벡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벡터에 이름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는 여러분들이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름을 만드는 방법을 무엇을 가지고 만든다? 기저를 가지고 만든다. 따라서 기저를 바꾸면 이름이 바뀐다. 자, 제가 좌표에다가 첨자를 쓰는 이유가 뭐죠? 기저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거든요. 첨자를 안 쓰면 이게 어떤 기저로 만든 이름인지 혼동이 돼요.
그래서 첨자를 쓰는 것을 우리 수업 시간의 원칙으로 삼고요. 여러분도 연습장에는 항상 첨자를 쓰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선생님이 쓰는 교재나 그 선생님이 저 기호를 안 쓰는 때는 답안지에만 안 쓰고 써주면 돼요. 답안지 그때 말로 써줘야 되죠. 자,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자, 이제 1,0에 B라고 쓸 것을 기저 B에 관한 좌표 1, 0 이렇게 써야 되죠. 앞에다가 말로 써야 돼요. 기저 B에 관한 좌표 1, 0 이렇게 앞에 말을 꼭 붙여 써주는 것이고요. 이 앞에 굉장히 긴 말을 생략한 것이 여기다가 B 하나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저를 딱 하나 고정하고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기저 안 바꿀 거예요. 그럼 굳이 기저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아니면 그냥 기저를 바꿀 거지만 표준 기저일 때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기저를 유일하게 쓸 거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때나 표준 기저일 때는 좌표를 생략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